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책도 다 읽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철학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생소하기도 하고 이걸 이해를 하는데 쉽진 않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중간 부분부터는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 자체가 쉽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문학적인 견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재밌게 잘 읽힐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학적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긴 총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형식을 만드는 사람. 근데 그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인간들이 정한 규범, 질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형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과 감정들을 교류하기도 하고요. 그 형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과학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종류가 나오는데 바로 그 형식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형식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예적 인간이라고 말하는데요. 만들어진 형식과 형식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그냥 순응을 하고 그걸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을 바로 노예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형식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 바로 미학적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형식들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본질을 위한 반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형식을 유연하게 하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얻어지는 창의성이라던가 이런 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학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잖아요. 노후 준비, 아파트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식을 해야 되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노후 준비라는 것은 내가 창조성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그런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게 바로 노후 준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의성을 가지고 내 일을 한다.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재미있고 몰두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창조적인 거, 그러니까 미학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들어가면 좋대요. 근데 그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추천하는 교육은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보는 거죠.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볼 때도 나와 자연의 경계가 사라지기에 미의식이 상승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보던 장소만 보면 관습적으로 보게 되어 감각이 작동하지 않지만 낯선 곳에 가면 감각이 깨어나 의식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훌륭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상을 할 때 섬세한 감각이 열려서 미의식이 고양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서 포기할까 생각을 했지만 그냥 끝까지 읽어보니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이랑 같이 모종리 교수님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었거든요. 이 책만 쭉 읽으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모종리 교수님 책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두 개의 책이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읽는데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